전북인력개발원의 휴원을 막기 위해 군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여전히 휴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전북 유치가 확정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이 개막전을 시작으로 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47개 종목에 2만 4천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오는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립니다. 고창 대표 축제인 제46회 고창 무양성제가 오는 7일까지 닷새 동안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 현장에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공급해왔던 전북인력개발원을 내년부터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군산시는 어떻게든 휴원만큼은 막아보겠다는 계획이지만 대한상공회의소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서 쉽지 않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전북인력개발원입니다. 1996년 문을 연 뒤로 주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육성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사관학교의 역할을 해온 전북인력개발원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군산 조선소와 GM 군산 공장의 이단 폐쇄로 교육생이 줄면서 누적 적자가 커지자 내년부터 휴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훈련생 모집이 힘들다 보니까 누적 적자가 2011년 이후로 약 110억 가까이 되거든요. 전북인력개발원이 문을 닫게 되면 고용 위기 지역인 군산은 기능 인력의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해 기업 유치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군산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서 미취업자 교육이라든지 재취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그 취업 교육비가 좀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폴리텍 대학 등 자신들을 대신할 직업훈련 기관이 많다며 강경합니다. 현재로서는 그 얘기로 인해서 휴원이 보류되거나 한다는 어떤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아주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전북인력개발원 휴원 고수 입장에 고용 위기 지역 탈출에 갓길 바쁜 군산시가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기획, 지역의 시간. 인구 감소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소득, 일자리, 주거, 보육 같은 삶의 조건이 나빠졌을 때 인구 감소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인구 증가와 지방 소멸 대책이 지속 가능할까요? 달리 말하면 출산 장려금이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전남 해남군은 2012년부터 첫째 아이에 300만 원을 시작으로 최대 7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했습니다. 난임 부부에겐 시술비, 검진비를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까지 열었습니다. 그 결과 6년 연속 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인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2012년 7만 8,150명에서 계속 감소해 현재 7만 1,000여 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이제 출산 장려금을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주기 시작했었습니다만은 해남 같은 경우가 출생률은 상당히 높은데 실제 인구수는 계속 사실은 줄어들었던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2012년부터 5년 동안 전라남도 22개 자치단체들은 14만여 명에게 737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584명이 장려금만 받고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받고 나서 3개월 내에 이사를 해버린 경우가 45% 정도가 됐거든요. 출산 장려금 금액에 맞춰서 많은 곳으로 좀 이사를 하거나 또는 주소를 옮기거나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장려금에 의존한 인구 대책은 한시적으로 인구를 이동시켜오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重要だと思いますけど、それだけではいかないですよね。で、さらに
その子たちが大きくなってね、今度働き場所をどうするのかというね、問題もありますしね。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으로 출산율 증대 방안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정책 방향은 맞지만 지역의 특수성이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대도시에 있는 여성들이 아기를 낳지 않으면 이 저출산 문제가 사실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저출산 정책만을 너무 강조를 하게 되면 대도시 지역으로 국비 지원이 더 많이 가게 되는 역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출산과 보육 중심의 정부 대책이 지방 소멸의 위기에 처한 지역보다는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오는 2022년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전북 유치가 확정됐는데요. 세계 잼버리에 이어 또 하나의 국제대회를 유치하게 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 마스터스 대회기가 전북 품에 안겼습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국제 마스터스 협회 총회에서 2022 아태 마스터스 대회 전북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국제 마스터스 협회는 국제 대회를 치른 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문화자원이 있는 전북이 최적지라고 밝혔습니다. It is an excellent tourist destination, and number 3, it fits well with the IMGA's strategical vision of spreading master sport worldwide. 35세 이상 중장년층만 참여할 수 있는 마스터스 대회는 생활체육 분야의 국제 종합 경기 대회입니다. 전북이 유치한 제2회 아태 마스터스 대회는 오는 2022년 4, 5월 중 9일간 열립니다. 대회 기간 70개 나라에서 13,000여 명의 선수 등 모두 3만여 명이 전북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이전에 또 하나의 쾌거입니다. 따라서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대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왔다. 25개 종목 모두 기존 경기장 활용이 가능하고 총 사업비 79억 원 가운데 국비와 지방비 부담은 53억 원에 불과해 경제성도 높습니다. 전라북도는 아태 마스터스 대회 개최로 807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큰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2월 전북 아태 마스터스 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 상공회의소가 역사도심 지구단위 계획이 세워지면서 입주 업종이 제한된 전주 옛 도심에 대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전주 상공회의소는 역사도심 지구로 지정된 한옥마을 주변과 중앙동, 풍남동과 노송동 일대 150만 제곱미터에 가맹점 형태의 상점 등이 들어설 수 없게 한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상권 침체와 함께 재산권 행사 침해를 불러올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민간 자본을 유치해 조성하기로 돼 있는 새만금 신항만 배후 부지가 정부 재정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에 따르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8,7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신항만 배후 부지 조성 사업을 민자에서 정부 재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2025년에 완료하기로 한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을 2023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00번째를 맞은 전국체전이 오늘 서울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종합 10위를 노리고 있는 전북 선수단은 대회 첫날부터 선전하면서 산뜻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년) 역사를 맞이한 전국체전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중위권 다툼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은 종합 10위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사전 경기 최조에서 금메달 5개 등 메달 10개를 따낸 전북은 대회 첫날부터 선전했습니다. 자전거에서 첫 금메달이 나왔고 펜싱에서도 금메달과 동메달 등 메달이 쏟아졌습니다. 초반에는 쉽게 가다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먹고 집중을 못 해가지고 좀 어렵게 한 것 같습니다.
전지훈련 같은 데 가서도 훈련 많이 했으니까 이제 땀 흘린 만큼 열심히 후회 안 남게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했는데 유도에서는 동메달들이 나왔고 세팍타크로에서 승전보가 이어졌습니다. 금메달을 노리던 전주 시민축구단은 1회전에서 맞수인 부산교통공사에 덜미를 잡히면서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대회 둘째 날인 내일 전북 선수단은 유도와 댄스 스포츠, 레슬링 등에서 본격적인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대회 첫날부터 기분 좋은 출발을 보인 선수단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태풍 미탁이 큰 피해를 남기지 않고 지나가면서 가을 축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올해로 46번째를 맞은 고창 모양성제에 나금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행렬의 선두에선 취타대가 흥을 돋우며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기수단과 고을원님 등 다채로운 전통 복장을 갖춰 입은 천여 명의 거리 행진이 장관을 이룹니다. 원님 부임 행사부터 지금 쭉 보는데 너무너무 흥겹게 하고 우리 고창 군민들 너무너무 협동 단결해서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이 참 너무너무 좋습니다. 560여 년 전 왜구를 막기 위해 고창 모양성을 쌓는 데 힘을 모은 전라도 19개 현의 고을기가 개항됩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셔신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성입니다. 전라도의 19개 현에서 함께 울력해서 쌓는데 가장 오래까지 보존되는 성을 만든 겁니다. 태풍으로 야외 행사 등이 일부 조정된 제46회 고창 모양성제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내일은 1,600여 미터의 성곽을 돌며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답성놀이와 수백여 명의 관광객과 주민이 어우러지는 강강술래가 펼쳐집니다. 늘 올 때마다 새로운 기분인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성에 한 번씩 돌 때마다 건강에 엄청 도움되는 것 같아서 자주 이제 다음에도 또 오고 싶은 그런 성인 것 같아요. 조선시대 병영체험 행사와 민속놀이, 버스킹 공연 등도 펼쳐져 축제의 풍성함을 더할 예정입니다. 역사는 미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고창 모양성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2020학년도 전주와 익산, 군산 등 세 곳의 평준화 지역 일반고 입학 정원이 9,647명으로 올해보다 87명 늘었습니다. 지역별 입학 정원은 전주 6,021명, 익산 1,890명, 군산 1,736명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내신 성적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희망학교를 지원받아 추첨을 통해 배정합니다.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군산시가 전국 전통시장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가격 표시기 시스템이 도입된 군산 공설시장에 대한 운영사항을 점검했습니다. 군산 공설시장은 지난 9월부터 각 점포에 비치된 제품의 가격과 원산지를 전자 시스템을 통해 입력하는 전자가격 표시기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전통시장의 전자가격 표시기 시스템 도입이 확대되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23회 전주시 노인의 날 기념식이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전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축하 행사와 청녀 지팡이 수여식이 열렸으며 양지 노인복지관의 김정임 씨와 대한노인회 전주시 지회의 원종삼 씨 등 16명이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에는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더웠습니다. 현재 순창 남원 등 동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오겠고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찬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에는 선선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22도, 군산 21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휴일인 모레 아침에도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한 날씨가 예상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